강의 순서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소개,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하는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직은 5개국, 그리고 3개 관, 41개 과, 그리고 전국적으로 13개 검역소와 11개 지소를 가지고 있는 차관급 정부 조직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그 공항과 그리고 항구에는 13개 검역소와 11개의 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역학조사는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역학조사반,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시도역학조사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시군구 역학조사반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환자 발생 규모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역학조사반이 활동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일 0시부터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서 14일간 격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입국하자마자 바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음성이라든지 또는 그 장기 체류를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무증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원 다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비, 치료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생활지원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감염 환자 조기 발견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별진료소는 환자들이 진단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침이나 발열 등 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기관을 출입하기 전에 별도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선별진료소에서는 이 자동차를 타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도보로 이동을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진단검사는 총 118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발생 시에 중앙정부 그리고 또 지방정부에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염원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특히 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확진자에 대한 기본적인 동선을 파악하고 그리고 의료진과 가족에 대한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역학조사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확진자의 휴대폰을 통한 위치 정보를 파악을 하고 또 그 확진자의 교통카드라든지 신용카드 이러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신속하게 위치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치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접촉자로 분류가 되고요. 이들에 대해서 동시에 질병관리청이 조사를 하게 되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진 환자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이 확진 환자는 그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이 검사 기준에 따라서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를 확진 환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이 기간 동안에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확진자로 분류가 돼서 이 확진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국민생활치료센터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진 환자의 치료 및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자가 그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환자는 모두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국민생활치료센터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의료 지원 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증상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절차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확진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으로 분류를 해서 여기에 맞는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중등도, 중증, 최중증 환자 등은 감염병 전담병원과 국가 지정 입원 치료기관에서 치료 병상에 이제 배정이 돼서 신속히 입원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약 한 90% 정도에 해당되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격리가 되고 그 시설 내에서 모니터링 조치를 받겠습니다. 여기 보는 이 그림은 코로나19 환자가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의료기관에 배정이 되고 또 어떻게 병상에 배정이 되는지 그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이제 격리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 격리 해제되는 기준으로는 임상 경과 기준 또는 검사 기준이 충족이 되면은 격리 해제가 되겠는데요. 특별히 그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는데요. 이 음성이 24시간에 걸쳐서 2회 연속 음성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격리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상적인 그런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K-방역의 성과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 이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코로나19를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봉쇄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19의 유행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한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완전 봉쇄가 아닌 그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그런 완화된 봉쇄 정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첫 번째 성과는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된 시민의식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성과는 대한민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기인된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모든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이들 확진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들 의료인의 헌신적인 그런 진료에 기인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성과는 헌신적인 의료진을 저는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된 성과는 저는 혁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의 첫 번째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단기간에 이 대규모 확진 시스템을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확진 시스템은 정부와 그리고 의료기관 그리고 이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진단 시스템을 조기에 가동을 했고, 이러한 결과 하루에도 2만 명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 이것이 바로 혁신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혁신의 두 번째로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휴대폰이라든지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함께 있었던 접촉자를 조기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접촉자들에 대한 이 대규모 파악 그리고 또 조기에 격리 조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염원을 조기에 확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혁신의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혁신은 이 진단과 관련돼서 우리가 드라이빙 스루나 워킹 스루와 같은 방법을 도입을 해서 단기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검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혁신에서 세 가지, 즉 진단, 그리고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그리고 또 드라이빙 스루와 워킹 스루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의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오늘날 K-방역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러한 K-방역이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적은 감염자의 발생과 훨씬 더 적은 사망자의 발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K-방역이다.